잠깐, 여러분의 강아지가 침대에 올라오려고 할 때 단순히 편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을 들으시면 정말 충격받으실 거예요. 사실 강아지가 침대에 올라오려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본능적인 것입니다. 이건 그냥 잠자리가 편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키려는 강아지만의 특별한 방식이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품종마다 완전히 다른 침대 점령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강아지들은 여러분 발치에서만 자려고 하고 어떤 강아지들은 반드시 베개 옆에 붙어서 자려고 하죠. 이 모든 행동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강아지의 침대 행동 변화가 건강 이상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패턴을 보인다면 즉시 확인해봐야 할 위험 신호들이 있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 강아지의 모든 비밀을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에 침대에 누워서 드디어 하루의 피로를 풀려고 하는데 갑자기 털뭉치가 침대 위로 올라와서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해요. 우리 강아지가 침대 절반을 다 차지해서 제가 구석에서 자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새벽에 일어나 보면 강아지가 제 베개를 차지하고 있고 저는 발치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매일 밤 수많은 견주들이 겪고 있는 침대 전쟁의 현실입니다. 더 황당한 건 강아지만의 전용 침대를 비싸게 사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5만원, 10만원짜리 고급 강아지 침대는 그냥 장식품이 되어버리고 결국 주인 침대로 올라와서는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합니다. 심지어 어떤 강아지들은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리 침대를 점령해놓고 주인이 돌아와도 절대 내려가지 않으려고 버티기까지 해요. 가장 웃긴 건 강아지가 침대에서 내려가라고 하면 마치 왜 제가 나가야 하죠? 라는 표정으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침대의 진짜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귀찮아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많은 견주들이 포기하고 강아지와 침대를 나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견주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 우리 강아지가 침대에 올라오는 건 그냥 침대가 푹신하고 편해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견주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강아지 전용 침대를 5만원짜리로 사줬는데도 계속 제 침대에만 올라와요. 심지어 강아지 침대가 더 푹신한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편안함이 목적이라면 왜 더 좋은 강아지 전용 침대를 놔두고 굳이 사람 침대에 올라올까요? 더 충격적인 건 실험 결과에서도 이게 증명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재질이 침대 두 개를 놓고 하나는 주인의 냄새가 나고 하나는 무향 상태로 만들었을 때 강아지들은 92%의 확률로 주인 냄새가 나는 침대를 선택했어요. 이게 단순히 편안함 때문이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심지어 어떤 강아지들은 딱딱한 바닥에서도 주인 옆에 붙어서 자려고 해요. 이것만 봐도 편안함은 절대 1순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대체 진짜 이유가 뭘까요? 자, 이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할 시간이에요. 전 세계 동물행동학자들이 15년간 연구한 결과 강아지가 침대에 올라오는 진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지키려는 보호 본능 때문이에요. 이걸 듣고 에이, 우리 강아지는 3kg짜리 말티즈인데 뭘 지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강아지는 체급을 따지지 않아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강아지들이 잠들 때 가장 취약한 주인의 상태를 본능적으로 감지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침대에서 자는 강아지들의 수면 패턴을 분석해보니 일반적인 개들보다 렘 수면 시간이 23% 짧았어요. 왜일까요? 계속 주변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깊게 잠든 것처럼 보여도 문 앞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즉시 깨어나죠. 더 소름 끼치는 건 강아지들이 침대에서 자리 잡는 위치예요. 대부분 방문 쪽을 바라보거나 주인의 발치 쪽에 위치해요. 이건 야생에서 무리의 안전을 책임지던 늑대의 DNA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고 있는 동안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놀라운 건 응급 상황에서의 반응이에요. 화재나 침입자가 있을 때 침대에서 자던 강아지들의 반응 속도가 다른 곳에서 자던 강아지보다 3배 빨랐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실화인데요. 한밤중에 집에 화재가 났을 때 침대에서 자고 있던 골든 리트리버가 주인보다 먼저 연기 냄새를 맡고 주인을 깨웠어요. 만약 이 강아지가 거실에서 자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발견이 늦었을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례가 있어요. 텍사스의 한 가정에서 밤에 침입자가 들어왔는데 평소에 주인 침대 발치에서 자던 저먼 세퍼드가 침입자의 발소리를 듣고 즉시 경계 자세를 취했어요. 주인이 깨기도 전에 이미 방을 지키고 서 있었던 거죠. 침입자는 강아지를 보고 그대로 도망갔다고 해요. 가장 감동적인 건 당뇨병 환자의 이야기예요. 이분의 레브라도 믹스는 밤마다 침대에서 함께 자면서 주인의 혈당 변화를 감지했어요. 혈당이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면 깨워서 알려줬죠. 병원에서도 놀랄 정도로 정확했다고 해요. 만약 이 강아지가 다른 방에서 잤다면 주인의 미세한 변화를 놓쳤을 거예요. 이게 바로 침대 지키리 본능이에요. 그냥 단순히 따뜻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24시간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우리 강아지가 침대에 올라오는 건 버릇없는 행동이야. 내가 너무 허용적으로 키웠나? 이런 생각 말이에요. 아니에요. 완전히 틀렸어요. 이건 버릇없는 행동이 아니라 강아지의 가장 순수한 애착 표현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야생에서 늑대들이 어떻게 자는지 아세요? 무리의 리더 주변의 몸을 밀착시켜서 잠을 자요. 이게 바로 안전과 소속감의 표현이에요. 실제로 동물행동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나와요. 주인과 함께 자는 강아지들이 분리불안 지수가 오히려 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 시간 동안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낮 시간의 독립성을 높여주거든요. 한 펫샵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우프더라고요. 어떤 고객이 와서 우리 강아지가 침대에 올라와요. 어떻게 혼내야 하죠? 라고 물었대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13살 노견이었어요. 평생 가족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버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특히 구조견들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처음에는 침대 근처도 못 오던 아이들이 신뢰가 쌓이면서 서서히 침대로 올라오거든요. 이건 이제 이 사람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최고 수준의 애착 신호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세요? 일본 아자부 대학 연구팀이 정말 충격적인 실험을 했어요. 강아지와 주인이 서로 눈을 바라볼 때 나오는 호르몬을 측정했는데 무려 300%나 증가한 옥시토신이 검출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세요? 이건 엄마가 갓난아기를 바라볼 때와 똑같은 수준이에요. 더 소름 끼치는 건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학의 MRI 연구 결과요. 강아지의 뇌를 실시간으로 촬영했는데 주인의 목소리를 들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인간 아기가 엄마 목소리에 반응하는 부위와 98% 일치했다는 거죠. 특히 밤에 잠들 때 주인 곁에 있으면 강아지의 코르티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40% 이상 감소한다고 해요. 실제로 한국의 한 반려동물 연구소에서 100마리 강아지를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주인과 함께 자는 그룹이 혼자 자는 그룹보다 분리불안 점수가 60% 낮았어요. 이건 그냥 습관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래밍된 애착 행동이라는 과학적 증거거든요. 여러분 강아지가 침대에 올라오는 건 정말 본능적인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잠깐, 모든 침대에 올라오기가 건강한 애착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구분인데요. 정상적인 애착과 위험한 분리불안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위험 신호부터 봅시다. 강아지가 침대에서 내려오라고 하면 으르렁거리거나 공격적으로 변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주인이 침대에 누우려고 할 때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버티는 행동을 보인다면 이미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가정에서는 골든 리트리버가 침대 한복판을 차지하고 주인 부부를 구석으로 밀어내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분리불안 증상이에요. 주인이 침실을 벗어나는 순간 극도로 불안해하면서 문을 긁거나 계속 짖는다면 이건 단순한 애착이 아니라 병적인 의존이에요. 한 시추 견주부는 화장실 가는 5분 동안에도 강아지가 문 앞에서 울부짖어서 아파트 이웃들이 항의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정상 신호는 뭘까요? 건강한 애착을 보이는 강아지는 주인이 내려가라고 하면 아쉬워하면서도 순순히 따라요.
그리고 주인이 자리를 비워도 침착하게 기다리거든요. 특히 주인의 컨디션을 살피면서 아플 때나 우울할 때만 더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정말 완벽한 감정적 파트너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강아지 품종에 따라서 침대 성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었다면 정말 충격받으실 거예요. 먼저 대형견들부터 볼까요? 골든 리트리버나 레브라도 같은 아이들은 정말 신기해요. 이 친구들은 침대 위에서도 주인을 보호하려고 해요. 실제로 골든 리트리버 키우는 제 지인 얘기인데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면 침대에서도 주인 앞으로 나와서 경계 자세를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거죠. 반대로 치와와나 포메라니안 같은 소형견들은 어떨까요? 이 아이들은 정반대예요. 침대에서 자신이 보호받고 싶어 해요. 특히 치와와는 이불 속 깊숙이 들어가서 주인 몸에 바짝 붙어서 자려고 하거든요. 한 치와와 주인은 우리 애가 내 겨드랑이에 머리를 박고 자는데 처음엔 귀여웠는데 이제는 숨이 막혀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리고 허스키나 시바견 같은 독립적인 성격의 품종들은 또 달라요. 이 친구들은 침대에 올라와도 주인과 거리를 두고 자요. 침대 끝자락이나 발치 쪽에 자리 잡고는 나는 여기 있지만 내 영역은 따로야 라는 느낌으로 자거든요. 완전히 자존심 강한 룸메이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강아지의 나이에 따라 침대 점령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후 2대 4개월 어린 강아지들은 말 그대로 엄마 찾기 모드거든요. 이 시기엔 무조건 주인과 붙어서 자려고 해요. 심지어 침대에서 떨어져도 울면서 다시 올라오려고 발버둥치죠. 제가 아는 분은 말티즈 새끼가 매일 밤 2대 3번씩 침대에서 굴러떨어져도 계속 기어 올라와서 결국 침대 주변에 매트리스를 깔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에서 1살 사이 청소년기가 되면 완전히 달라져요. 이때는 자립심이 생기면서 오히려 침대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제 혼자 잘 수 있어. 라는 식으로 거실 소파나 자기 집에서 자려고 하죠. 근데 이게 또 주인들한테는 서운한 거예요. 어릴 땐 너무 달라붙어서 힘들다가 이제는 차갑게 굴어서 섭섭하다는 거죠. 진짜 반전은 2대 3살 성견이 되면서부터예요. 이때부터는 계산적으로 변해요. 날씨가 추우면 침대로, 더우면 바닥으로, 심지어 주인의 컨디션도 파악해서 피곤해 보이는 날엔 살살 다가와서 위로해주려고 침대에 올라오고 주인이 스트레스 받는 날엔 더욱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요. 7살 이후 노령견이 되면 또 다른 패턴을 보여요. 관절이 아프니까 침대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하면서도 외로움 때문에 꼭 주인 곁에 있으려고 하거든요. 이 시기엔 정말 눈물 나요. 힘들게 침대에 올라와서는 주인 손만 살짝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조용히 누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 강아지 침대에 올라오는 거 허용해야 할까요? 금지해야 할까요? 이거 정말 개주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란거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애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같이 자야지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계선이 무너진다, 버릇없어진다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고요. 근데 진짜 기준이 뭘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판단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위생과 건강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강아지가 밖에서 뭘 밟고 다녔는지 모르잖아요. 특히 산책 후에 발 안 닦고 바로 침대에 올라오면 이거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알레르기 있는 가족이 있다면 당연히 금지해야죠. 두 번째는 크기예요. 치와와랑 골든 리트리버랑 같을 수 있나요? 대형견이 침대에서 뒤척이면 주인 잠 못 자는 거 당연하고 심지어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밤에 강아지가 침대에서 움직이다가 주인을 발로 차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강아지의 성격이에요. 만약에 우리 강아지가 침대에서 으르렁거리거나 자기 자리 뺏긴다고 화내면 이건 즉시 금지해야 해요. 이미 서열 관계가 뒤바뀐 거거든요. 네 번째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예요. 한 명이라도 싫어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특히 신혼부부들, 이것 때문에 진짜 싸우는 경우 많거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강한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핵심이에요. 첫 번째로, 절대 강제로 끌어내리면 안 돼요. 그 순간 우리 강아지한테는 엄청난 배신감이 들거든요. 대신에 침대 타임과 바닥 타임을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밤 10시까지는 침대에서 함께 있다가 잠잘 때는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점진적 거리두기예요. 갑자기 완전히 차단하지 말고 침대 옆에 똑같은 높이의 강아지 침대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멀리 옮기는 거죠. 저희 집 골든 리트리버가 이 방법으로 성공했거든요. 처음엔 완전 삐쳐서 계속 낑낑거렸는데 일주일 만에 자기 침대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대체 보상을 주는 거예요. 침대에 못 올라온 대신에 더 맛있는 간식이나 특별한 장난감을 주는 거죠. 이때 타이밍이 진짜 중요해요. 강아지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순간 바로 보상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관성이에요. 오늘은 되고 내일은 안 되고 이러면 강아지가 완전 혼란스러워해요. 가족 모두가 같은 룰을 지켜야 한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게임 체인저는 바로 이거예요. 강아지만의 완벽한 대안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단순히 쿠션 하나 던져놓고 끝이 아니라 진짜 침대보다 더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해요. 제가 실제로 성공한 케이스들을 보면 이런 방법들이 진짜 효과적이었어요. 첫 번째로, 위치가 엄청 중요해요. 침대 바로 옆에 강아지 전용 침대를 놓는 거예요. 너무 멀리 떨어뜨리면 강아지가 불안해해요. 주인 근처에 있으면서도 자기만의 공간이라는 걸 인식시켜주는 거죠. 실제로 한 보호자분은 침대 발치에 강아지 침대를 놓으니까 3일 만에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온도 조절이에요. 강아지들이 침대에 올라오는 이유 중 하나가 체온 때문인데 따뜻한 담요나 온열 매트를 깔아주면 진짜 효과가 좋아요. 특히 겨울에는 이게 게임 체인저예요. 세 번째로 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침대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높은 곳에서 주변을 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침대도 약간 높이를 주거나 소파 같은 곳에 배치하면 더 좋아해요. 마지막으로 냄새가 핵심이에요. 주인 옷 한 벌을 강아지 침대에 놓아두세요. 이렇게 하면 강아지가 주인과 함께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강아지는 지금 어디서 자고 있나요? 혹시 지금도 침대 한쪽 구석에서 꼬리 살랑살랑 흔들며 눈치 보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이미 침대 정중앙을 완전히 점령해서 주인이 구석으로 밀려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생각이 바뀌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애가 그냥 버릇없는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말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강아지의 진짜 마음을 몰랐다가 깨달으시거든요. 특히 여러분 강아지가 밤에 보이는 특별한 행동들도 정말 궁금해요. 혹시 주인이 잠들 때까지 꼭 지켜보고 있거나 새벽에 살짝 일어나서 주인 상태 체크하는 애들 있나요? 아니면 주인이 화장실 갔다 올 때까지 침대에서 기다리고 있는 충성스러운 녀석들은요? 댓글로 여러분의 침대 전쟁 스토리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우리 반려동물의 숨겨진 심리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이 몰랐던 강아지의 놀라운 비밀들로 찾아올게요.